안녕하세요. PT쌤입니다. 개념원리 RPM 공통수학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섯 번째 내용이죠. 2차 방정식 유형일 394번부터 문제 풀이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볼게요. 자, 다섯 번째 내용 2차 방정식의 유형일 394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식을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얘가 x제곱 펜이 빨간색이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이쪽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한쪽 넘겨줄게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넘으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15는 0 이렇게 되네요. 인수분해가 2, 1, 3, 5. 안 되죠? 뭐 되는 게 없네요. 그러면 이제 근해 공식 구해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객관식이니까 보기를 봐도 근해 공식이죠. 그래서 짝수식으로 쓸게요. 그러면 얘가 B'이니까 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B'의 제곱 4죠. 마이너스 A시 그러면 3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6i 이렇게 나오겠다.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6i 보기 4번이 정답이었네요. 395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유리수 A, B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근해 공식 근거해 볼까요? x는 2a분의 그러면 6분의 마이너스 b 뿔마 b의 제곱 7, 7이 49 빼기 4ac니까 4, 3, 12 12 곱하기 5 60이 되네요. 그러면 6분의 7 뿔마 루트 11인가요? 그죠? 11이죠. 마이너스 11. 그래서 11i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a는 7이고 b는 11이 되네요. 그래서 a와 b의 합은 18. 아침부터 이상하게 욕하겠네. 396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기호가 나오면 연산 기호가 나올 땐 다음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요식만 먼저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가 되네요. 그래서 앞에 식 계산했고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x 빼고 그 다음에 1 빼고 얘가 4가 됐어 이런 얘기죠. 이거 없어지네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됐고 이쪽이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죠.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돼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모든 x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구나.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해도 되는데 그래서 2가 정답이었습니다. 396번이었고요. 397번 같이 보겠습니다. 397번 이건 중요 체크 좀 해주시고요. 자, 문제 풀 때 이 식이 이렇게 무리수로 돼 있으면 여기 켤레 무리수 곱해주시거나 아니면 가운데 보호 다르게 해서 합차 공식 써가지고 식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 있죠. 여기에 뭘 곱해줘?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는 거예요. 켤레 무리수는 아니네요.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여기 3 마이너스 루트 2가 있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루트 2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주시는 거예요. 맨 뒤에 루트 2에도 루트 2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여기 루트 2는 파란색이었지? 원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왜 곱해주는지도 선생님 설명해 드릴게. 얘가 1이 되잖아요. 그래서 x제곱 이렇게 되고 이거 계산하면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얘가 1이 돼요. 그 다음에 3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2루트 2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이렇게 돼 있죠. 루트 2, 루트 2 플러스 1. 결국에 인수분해에 대해서 만약에 그 문제를 풀려면 이쪽이 간단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1, 1 이렇게 되고 이쪽은 루트 2하고 루트 2 플러스 1이니까 둘 다 플러스든지 둘 다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달린 거 보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더해보면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인수분해가 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x 마이너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니까 요건 이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두근은 루트 2하고 루트 2 플러스 1이구나가 된 거니까 큰 근은 알파라고 그래서 얘가 알파 얘가 베타가 된 거죠.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 빼면 1이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1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이번에는 398번으로 갈게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그럼 요 얘기가 나오면 k에 관한 항등식 이런 생각하면서 1을 근으로 갔는데 그럼 1 집어넣는 거죠. 뭐 여기다 1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k가 됐고 a가 됐고 k 플러스 이니까 kb 플러스 b가 되죠. k 값에 관계없으니까 여기다 k 띵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k 있는 거 요거하고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b 플러스 1 이렇게 a 플러스 b 이렇게 된 거죠. b가 1. 오늘 이상하게 글씨가 또 안 써지네. 잠깐요. 글씨 안 써질 때는 이 펜으로 하면 조금 글씨가 잘 써져요. 그럼 b가 마이너스이죠. 좀 두꺼워서요. 얘도 0이어야 되니까 a는 뭐가 될까? 1이 되는 겁니다. b는 마이너스 1, a는 1. 그러면 1 빼기 1이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2가 됐다. 398번이었습니다. 자, 399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이 다음 같은데 얘 근이 1과 알파래요. 실수 k와 알파의 값을 계산해라 그러는데 뭐 1 집어넣으면 되죠. 1 집어넣으면 1. 얘가 k 플러스 2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잖아. 그 k 마이너스 2k니까 넘어가면 k가 되고 k가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k가 3이에요. 그럼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 부분이 되네요.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는 몇과 몇이야? 1 또는 마이너스 6이 되잖아.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k와 알파의 합은 k는 3이고 알파는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이 이 문제에 뭐가 돼? 정답. 자, 399번 정리해드렸고 이제 400번으로 갈게요. 한근이 1 플러스 노트 3일 때 실수 a의 값을 계산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a가 실수라고 얘기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풀이 방법은 사실 너무 많아요. 왜냐면 실근을 가지니까 얘가 2 노트 3이어서 얘가 또 1 마이너스 노트 3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하겠네. 왜냐면 유리계수가 아니라 실계수이기 때문에 엉뚱한 값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대입해 볼까요? 1 플러스 노트 3을 여기다 대입. 그럼 어떻게 돼? 1 플러스 노트 3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1 플러스 노트 3 더하기 2 노트 3은 0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4, 1 노트 3의 제곱해서 4가 되고 2 노트 3이 되고요.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노트 3 플러스 2 노트 3 이렇게 되네요. 얘가 0이래요. 그러면 쌤이 a가 있는 거 이렇게 묶어주면 이쪽으로 넘길게요.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묶으면 우선 여기 계산된 거는 4 플러스 4 노트 3이 됐고 얘가 넘어가니까 1 플러스 노트 3 a가 되네요. 그죠? 요거 넘어가서 1, 2 넘어가서 정리되면 그럼 얘로 나눠줄 건데 그럼 선생님 보기에 나누기 전에 이렇게 쓱 써보니까 뭐야 이거. 따라서 a는 뭐가 된다? 4구나.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400번도 정리해드렸고 401번 같이 볼까요? 얘 한근은 알파라 할 때 그러면 알파가 여기 들어가면 이 식은 성립해야 되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 양변을 알파로 나눠줘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몇이구나?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역수인데 이 식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라는 걸 아시면 2의 세제곱 8 되고요. 3, 2, 6.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이 돼? 14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401번까지 봐드렸고요. 유형 3 402번으로 갈까요? 절대값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x가 2보다 커나 같다 할 때, 즉 x제곱 얘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x가 2보다 어떨 때? 적다 할 때. 그럼 얘가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나와서 여기 앞에 게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자, 이쪽 0 안 썼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됐고요.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래서 x는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2보다 커나 같으니까 x는 2구나. 답 하나 나왔고 얘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됐거든요. 그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그럼 x는 마이너스 3또는인데 2보다 작다며요.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얘가 정답이죠.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3 더하니까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 자, 절대값이 있을 때 2차 방정식인가 봐요. 제일 먼저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두 번째 x가 0보다 적다일 때, 그러면 얘는 그냥 나오니까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봐도 인수분해들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근구하는 게 좋겠어요. 짝수 근해 공식 씁니다. 그러면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b 프라임의 제곱 1 마이너스 ac 플러스 2.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0보다 크대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1 플러스 루트 3. 자, 이제 이 경우도 역시 근해 공식 근구해야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b 프라임의 제곱 1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0보다 적으니까 x는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선생님 보니까 이 값과 이 값 두 개가 다 정답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3번 풀이해 드렸고 404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얘는 절대값인데 3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이때는 가볍게 x제곱 플러스 2x는 뭐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x제곱 플러스 2x가 3인 경우를 풀 거고요.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2x가 마이너스 3인 경우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이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퀄 0 그러니까 얘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되거든. 이때 x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퀄 0죠. 얘는 허근을 갖네요. 왜냐면 판별식이 1의 제곱 1 마이너스 a 0보다 적어. 그러니까 뭐 근해 공식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모든 실근의 곱을 계산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한 값을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3. 보기 3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405번으로 갈게요. 학생들 이런 게 나오면 좀 어려워하는데 그냥 루트 안에 절대값이 루트 안에 식이 제곱이면 그냥 절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보고 문제를 풀거든요. 여기가 x-1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식을 넘겨주셔도 좋고 이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이 볼 때는 이 절대값이 0이 되게 하는 값은 0이고요. 이 절대값이 0이 되게 하는 값은 1이니까 범위를 몇 개로 나눌 수 있냐면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범위로 계산해 볼게요. x는 0보다 적을 때. 그러면 둘 다 음수가 돼서 얘도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돼. 얘도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2. 얘도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서 이렇게 보고 바뀌어서 나와요. 그럼 x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퀄 0 그랬으니까 x는 마이너스 3 또는 1 그랬는데 x는 0보다 적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만 답, 너는 아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죠. 0보다 크거나 같은 x가 1보다 적을 때예요. 그러면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근데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나와야 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거하고 이게 살짝 없어지죠. 그럼 x제곱이 3이 되거든요. 그럼 x는 뿔마 루트 3이 되잖아요. 근데 0과 1 사이에 이 두 값이 다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가 없는 거예요. 아예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x가 1보다 어때? 크거나 같다 할 때. 그러면 다 양수가 되니까 얘도 그냥 나오고요. 얘도 그냥 나오고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될 거긴 한데 근해 공식 인수분해가 아니라 근해 공식 근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근은 존재하긴 하는데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에서 이렇게 되네요.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여기서 존재하는 x는 1 플러스 루트 2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근을 구했는데 모든 근의 합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두 개 더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가 모든 근의 합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됩니다. 자, 405번도 선생님이 정리해 드렸고 계속해서 406번 활용 문제 나오죠. 먼저 그림과 같이 그림을 이제 이걸 읽기 전에 그림 보시면 돼요. 16, 12 여기가 x 78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디귿자형의 잔디를 까는데 잔디가 깔리지 않은 땅에는 78이다. x의 값을 계산하래요. x의 값을 계산해야겠구나. 자,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전체의 넓이에서 요 78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의 넓이가 나오니까 땅의 넓이를 이용해서 요 길의 넓이라고 그러나? 길의 넓이가 나오니까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는 16x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12 곱하기 16 12 곱하기 16에서 요 넓이 뺄게요. 요 넓이 그러면 16x. 자, 근데 이게 몇 개 있냐면 두 개 있어요. 이쪽에도 또 이렇게, 그죠? 16x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 곱해주면 되죠. 선생님이 곱하기도 이렇게 써가지고 16x가 두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x 빠지니까 이거 12-2x가 되어야 하죠. 그 다음에 요 길의 폭도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x 곱하기 12-2x 이렇게 뺐더니 얘가 몇이 됐다? 78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자, 그럼 이제 계산해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78이고 이제 이쪽 계산하는 게 먼저니까 그러면 120에 잠깐만요. 160에 30이 나오네요. 192가 되나요? 12, 16 암산을 잠깐 해봤는데 6, 22 여기는 72, 2, 1 192 맞네. 192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면 32x가 되고 12x 나오고 마이너스 2x의 제곱 나오고 뭐 정신없네요. 그럼 이제 우변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2x의 제곱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8x 이렇게 되고 78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좋겠다. 78이 넘어오면 192에서 78을 빼는 거죠. 192에서 78을 빼면 114. 그럼 1, 2, 4네요.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2로 나눌게요. 2로 나누면 57이 되네요. 2, 7, 14. 예. 57. 그래서 뭐 계산을 잘못했나? 57이 어떻게 되죠? 57이 합해서 12가 되니까 3으로 나눠지죠. 3, 1은 3, 3, 97 맞네요. 선생님 이거 잘못했구나. 여기 32, 10이니까 44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22가 돼야 되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3 곱하기 19 맞네. 그러니까 x-3, x-19가 0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x는 3 또는 19인데 뭐 19는 자격 상실. 왜냐면 이게 16m인데 19가 어떻게 나와. 그래서 x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x는 3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407번으로 가볼게.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인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여기를 x로 볼까요? x 여기는 그럼 몇 x가 되는 거야? 2x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지? 자, 그런데 2cm씩 잘랐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요것도 2cm, 여기 2cm 이렇게 요 2cm, 2cm 이렇게 잘랐어 그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부피가 192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2x에서 여기서 2 잘리고 2 잘리니까 4가 잘린 거고, 그지? 여기는 x에서 또 4가 잘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부피 계산을 해보면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2x-4 곱하기 x-4가 밑넓이고요. 높이 2가 돼서 192가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2로 나눠주면 좋겠죠. 2, 98, 2, 62 그래서 96이 됐고 여기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12x 플러스 16 얘가 96이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0 이렇게 되네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0 이렇게 됐습니다. 40이니까 4 곱하기 10이죠. x 마이너스 10 x 플러스 4 x는 10 또는 마이너스 4가 됐는데 밑에 처음 종이의 넓이를 계산하래요. 그러니까 2x의 제곱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x 10이잖아요. 처음 종이의 넓이는 2x의 제곱 그러니까 20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그죠?
뭐 단위가 센치니까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곱 센티미터. 자, 408번 볼게요. 408번은요, 어떤 물건의 가격을 X% 인상했다. 이게 인상한 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어떤 가격이 A1이라고 그래 봐봐. 이제 X% 인상하면,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에는 A하고 A 곱하기 X% 그러면 100분의 X를 이렇게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A1이고, 요게 인상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A를 바깥으로 빼주고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고, 자, 그 다음에 인상한 후에, 그러니까 이 금액에 어떻게 됐대? X%를 인하했대.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00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 가격이 원래 A였잖아. 여기에 9%가 낮아졌어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낮아졌어 라고 얘기할 때 X의 값을 계산해라 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노란 영역은 좀 지워줄게요. 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색깔을 통일하는 게 좋으니까 띵. 왜 도움을 안 주죠? 띵 했으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자, 파란색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네요. 네. 자, 다음 같아졌죠. 그러면 이제 A를 약분해서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을 보니까 이쪽에 100분의 100 플러스 X가 되고요. 이쪽은 100분의 100 마이너스 X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은 100분의 100에서 9를 빼니까 91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양변에 100을 곱하는 거야. 띵띵띵 곱하면 이렇게 될 거야. 100이 아니라 만을 곱한 거죠. 만을.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은 여기가 9100 이렇게 된 거고 X제곱은 넘겨주고요. 9100 넘겨주면 900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X는 몇이 되나? 30. 그러니까 30% 올렸다 내렸다 그런 거야.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8번 봐드렸고 문제 409번으로 갈게요. 네. 자, 409번은요. 다음과 같은 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가장 큰 정수를 구하래. 해서 판별식 따져주면 되죠. 25 마이너스 4 AC 그랬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0보다 커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8 들어오니까 17이 되죠. 마이너스 4K. 얘가 0보다 크다 그랬고 따라서 K는 4분의 17보다 작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4.2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4.2보다 제일 큰 정수, 적은 정수 중에 그러니까 4.2보다 작은 것 중에 가장 큰 정수는 보기 2번 4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이제 410번 보겠습니다. 410번은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요. 뭐 얘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2차 방정식 맞죠? 그러면 판별식 4분의 D로 m 플러스 1의 전체 단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m제곱 플러스 10인데 서로 다른 두 근이 0보다 적어야죠. 여기 m제곱 나오니까 얘랑 얘 살짝 없어지고요. 여기가 2m 플러스 1 나오는데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런 형태가 되네. 그러니까 m이 2분의 9보다 어떻다? 적다. 그러면 얘가 4.5가 되는 거죠. 얘가 4.5니까 자연수의 개수는 1, 2, 3,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수의 개수 4개 보기 4번이 정답이구나. 411번으로 갑니다. 이번엔 중근 갖는다고 그러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12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k 플러스 1 x k 플러스 13 이퀄 0 중근 가지니까 4분의 D의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 거죠.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이 이렇게. 그래서 K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전개해 보면 K제곱 플러스 2K인데 마이너스 K 나오니까 이렇게 됐고 1 마이너스 12. K값의 합은 K가 될 수 있는 값이 알파와 베타면 굳이 인수분해 하지 말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이 유형의 마지막 문제죠. 412번입니다. K값에 관계없이 그럼 K에 관한 항등식이고
중근 가진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k-a의 전체 단제곱 마이너스 ac니까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b인데 얘가 0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k제곱 나오면서 이거 없어지죠. 여기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a제곱 나오고요. 이쪽이 6k 마이너스 b가 나오네요. 그러면 6 마이너스 2의 k 해서 요 두 식을 묶어주고요.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두 항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각각 얘네들이 얘도 0, 얘도 0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0이기 위해서 a는 3이고요. 9-b가 0이기 위해서 b는 또 몇이어야 돼? 9고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a와 b의 합은 12가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이제 412번 풀이해 드렸고 유형 6 413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 있습니다. 중근 갖는다고 그랬어요. 이때 2차 방정식 중근을 가질 때 a가 0보다 커 그러니까 그럼 얘는 근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식을 풀어야 되니까 판별식은 a의 제곱 마이너스 4 ac 이렇게 된 거죠. 중근 가지면 당연히 0이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a가 됐고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a가 마이너스 6이나 2인데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a가 몇이구나?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네요. a가 2니까. 그럼 얘가 어떤 근을 갖니? 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따져보면 절반의 제곱 1 마이너스 6 0보다 적죠. 그럼 뭐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보기 3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414번 가볼게요. 414번에 2차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a가의 범위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4분의 b로 3의 제곱 9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a가 되는데 허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얘의 근을 판별하라고 그랬거든요. 허근을 가질 때. 그러면 얘 근은 판별식이 절반이다. 그냥 b의 제곱 9 마이너스 4 ac니까 플러스 a 플러스 1이네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게 4a 플러스 13이 이렇게 되고요. 그럼 4a는 4고 36이니까 마이너스 36보다 적은 거죠. 그럼 얘는 완전히 마이너스 36보다 적은데 13을 더해봐야 역시 0보다 적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 서술형이라서 415번으로 가겠습니다. 0이 아닌 두 실수 A, B가 있는데요.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퀄은 쓸 필요 없고 이렇게 또 루트 곱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A도 음수고 B도 음수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요. 그럼 얘 근을 판별하라고 그랬는데 이 B가 음수고 여기 2차항 계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판별식하면 A제곱 마이너스 4B가 되죠. 그럼 선생님하고 여러분 보실 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B가 음수니까 이거 음수인데요.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버렸으니까 얘도 양수가 되니까 얘 무조건 0보다 크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무슨 근을 가질까? 실근을 갖는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415번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형 6까지 해결해 드렸고 자, 유형 7로 가보겠습니다. 유형 7 내용은 2차식의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 그랬네요. 판별식이 0 이런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얘가 2차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 얘가 2차식이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K는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이렇게 됐고 완전제곱식이 됐으니까 판별식은 2K 플러스 3의 전체단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 거죠. 얘가 0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가 이제 4K의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9죠. 이렇게 됐고요. 이쪽은 4 곱하기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3이에요. 근데 이 4K 제곱하고 이건 없어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2K인데 마이너스 16K면 마이너스 4K 나오고요. 4, 3,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이면 9가 되니까 9 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K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구나.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416번의 정답은 1번이었다. 417번 볼게요. x에 대한 두 2차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2차식이 아니구나. 2차식이 있는데 실수 K값에 관계없이 그럼 K에 관한 항등식인데 완전 제곱식 판별식형. 얘는 판별식형이란 얘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A는 0이 아니고요. 2차식이니까 두 번째 판별식은 4분의 D로 해도 될 것 같아요. K-1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됐는데 얘가 0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K제곱 나오니까 K제곱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AK가 나오잖아요. 정립하면서 갈까? 너무 빠른가요? 1 마이너스 AK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K 나오고 플러스 ABK 나오니까 AB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고 여기에는 1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식 잘 정리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가 K관한 항등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0, 얘도 0, 얘도 0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러니까 A가 1이란 말이에요. A가 1이면 B-E가 0이어야 되잖아. A가 1이니까 B는 뭐가 될까? 2. 그래서 A1, B2 이렇게 된 거죠. A가 1이면 정말 얘도 0이 되죠. 따라서 A와 B의 합은 3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417번의 정답 3인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자, 이제 418번으로 가겠습니다. x에 대한 2차식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가 x-n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x-n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네. 얘가 완전 제곱식이에요 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네. 따라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m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붙어야 되고요. 0이면 돼요.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20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m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20 얘가 0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m 마이너스 10 m 플러스 2가 되네요. 잠깐 선생님 착각을 했어요. m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m이 몇이 되는구나? 1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m이 10이면 x제곱 마이너스 10x 이 식이요 25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 x 마이너스 5의 전체 단체곱이 되죠. 그래서 n은 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m은 10이고 n은 5. 그래서 m 플러스 n은 15 보기 5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유형 8 419번으로 가볼게요. 두근이 알파 베타래요. 그러면 당연히 알파 베타의 합은 3이고 알파 베타의 곱은 1이고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니까요. 3의 세제곱 27일 거 아니에요. 얘 1이고 3이니까 9를 뺀 게 돼서 18이 이 문제 정답 419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420번을 같이 볼게요. 420번은 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2가 되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4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1번은 정리하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니까 4분의 1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볼 때 이게 뭐야? 4분의 1분의 2예요. 그럼 8이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옳은 거예요. 두 번째 거 볼게요. 얘는 4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좌변식 정리한 겁니다. 얘가 4분의 1이니까 1이 됐고요.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네. 그럼 얘도 옳은 거네요. 자, 얘하고 얘가 이제 좀 지저분하니까 잠깐요. 짠. 그 다음에 지우긴 좀 그렇고, 자, 여기다 이렇게 모아 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3번 볼게요. 3번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그럼 2의 제곱 4가 되고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7이 나오겠네. 그럼 얘도 맞는 거니까 지우면 되고, 4번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으로 계산해 주는 게 좋죠. 그러면 그냥 제곱과 같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 뺀 거거든요. 그러면 2의 제곱 4가 됐고 여기 4분의 1이면 1이 되니까 3이 됐죠. 그럼 루트 3 되겠네요. 절대값이니까 제곱한 게 3이기 때문에. 그럼 5번이 뭐야? 이것도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5번이 정답이겠네요. 그죠? 뭐 보지 않아도 5번이 정답일 것 같긴 한데 5번은 이제 좌변을 풀어보면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가 되고 이렇게 크로스해서 올라가면 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모가 뭐가 되나 했더니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됐고 여기 2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됐대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얘가 4분의 1이었고 얘가 4분의 1 얘는 2 더하기 1이 됐고 2고 얘가 2였죠. 그러면 4 곱하면 1이고 얘가 3이니까 4, 3, 12 이렇게 되고 이거 4니까 4 곱하면 16 13분의 16이 되겠다. 그죠? 뭐 전혀 아닌 게 답으로 나왔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421번을 같이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이 다음 것 같은데요. 이 문제의 값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결국에 이제 합곱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겠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됐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 2분의 3입니다. 따라서 알파 베타에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니까 그대로 쓸게요. 여기가 2분의 3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가 됐고 마이너스 여기다 2분의 3 곱하면 3이 되겠네. 그러면 3분의 2가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분의 2가 되죠. 422번입니다. 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랬는데 알파 베타 합은 9가 됐고요. 알파 베타의 곱은 4가 됐죠. 둘 다 양수인가 보다. 왜냐하면 곱하면 양수가 됐으니까 더해도 양수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에 둘의 부호가 같은데 더하니까 그러면 알파도 0보다 크고 베타도 0보다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의 값을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얘의 제곱을 계산하는 게 좋죠. 그럼 얘가 알파가 됐고 뒤에 거 맨 뒤에 거 베타가 되고 가운데 2루트 알파 베타가 되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 9고요. 얘가 루트 4가 되니까 2가 돼서 이렇게 되네요. 13. 그러면 얘가 양수잖아요. 루트 알파 루트 베타는 루트 몇이 되는 거야? 13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는 문제였었다. 자, 이렇게 해서 422번까지 봐드렸고요. 자, 유형구의 423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이거 막 전개하는데요. 2차 방정식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알파 베타는 우리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가 뭐가 돼야 돼요? 그죠? 이걸 잃어버린 애들이 많아요. 4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베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알파 제곱은 뭐가 되냐면 2알파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 제곱 대신에 2알파 플러스 4를 쓰면 여기가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의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5, 베타 마이너스 5를 곱한 것과 똑같은 게 되는 거죠. 알파 베타 마이너스 5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훨씬 편하죠. 그러면 알파 베타의 합이 2고 곱이 마이너스 4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고요. 2 들어가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25니까 14를 빼는 거가 되는 거네요. 그럼 11. 보기 3번이 정답이었다. 42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424번 가볼게요. 424번은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요. 선생님 보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7베타라고 그랬거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되나 그랬더니 뭐가 돼요? 7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곱은 지금 여기서는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5가 됐고요.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7알파 플러스 5가 0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알파 제곱은 7알파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 여기에 알파 제곱 대신에 7알파 마이너스 5를 쓰면 7알파 여기 7베타 마이너스 5도 해야지. 그러면 7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7, 7이 49
그래서 5를 빼니까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4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이제 425번입니다. 425번. 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식을 먼저 잠깐 볼게요. 얘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가 있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가 있고, 여기 플러스 5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조금 정리해주면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8이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대신에 얘를 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6알파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죠? 알파 제곱이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베타 제곱 플러스 4베타 플러스 8은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타 제곱도 역시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베타니까 일단 베타 더하면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6베타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6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있고요. 마이너스 16 있고요. 5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인 거 아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은 4, 6, 24가 됐고, 그 다음에 얘도 더하면 마이너스 24고, 그래서 5 남으니까 이 문제 정답은 3번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죠? 자, 이제 426번으로 가볼게요. 426번. 얘도 똑같아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만 남겨두고 하나 넘겨버리면 얘가 알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알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분의 베타. 식은 똑같으니까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가 알파 베타고 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고 베타를 하던 거죠. 따라서 이제 여기서 정리해 보면 알파 베타의 이건 뭐 그냥 변형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지? 자, 그래서 두근의 합은 뭐가 돼? 5가 되는 거 알고 있고, 두근의 곱은 2가 되잖아요. 그래서 2분의 25에서 4를 뺀 게 되니까 2분의 21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분의 21, 그죠? 자, 이제 427번으로 갈게요. 유형식. 다음은 이 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k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k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래서 양수 k 값 구하라고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5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에 식에 대입하면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 마이너스 1은 5 이렇게 된 거지. 그럼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4k니까 마이너스 2k고요. 1, 4, 5가 되네요. 그러면 이거 없어져서 k의 k 마이너스 2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k는 0 또는 2 그랬는데 양수 k 값 구하라고 그러니까 k는 몇이 된다?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427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428번 갈게요. 자, 428번은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하라고 하는 게 문제네요. 글쎄요. 얘하고 얘를 보니까 알파 베타 바깥으로 빼면 잠깐요. 알파 베타를 바깥으로 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여기에 알파 베타가 있고 9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 알파 곱하기 베타 더하기 1은 9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그대로 집어넣어 주지 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k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k. 그러면 얘는 2k 마이너스 1. 여긴 k 플러스 1이 9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2k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9 넘어오면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2, 1, 그 다음에 5,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4, 5 이렇게 돼서 얘가 마이너스면 되겠네. 그래서 그럼 2k에 여기가 k가 됐고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정수 k 값이니까 k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5 정수가 아니어서 k는 2구나. 보기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429번으로 가볼게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일 때 그랬으니까 알파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3이고 알파 베타의 곱은 k가 됐죠. 담식을 만족시킬 때 실수 k 값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글쎄요. 얘가 지금 알파 베타가 양수, 그러니까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일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제곱해 볼게요. 그러면 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고, 그다음에 2의 절대값 알파 베타 곱하면 이렇게 되고, 베타의 제곱이고 77이 49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알파 제곱과 베타의 제곱을 k로 바꿔야겠네. 그러면 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됐고, 여기가 플러스 2 알파 베타가 됐고, 절대값 49가 됐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9가 됐고, 여기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2의 절대값 k가 49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9도 넘길까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2 절대값 k는 40이 되는 거고요. 또 2로 나눠줄게요.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2로 나눠줬으니까 20이 되죠. 그러면 k가 양수면 그냥 나오면 이게 0이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k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음수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보가 붙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2k가 20이어서 그러면 k가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10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 k 값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형 11 430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2대 3이래요. 그러면 이 두근을 2알파 3알파 이렇게 놓으면 좋겠다. 그러면 두근의 합이죠. 두근의 합은 5알파인데 얘가 k 플러스 1이고 두근의 곱은 6알파의 제곱이죠. 얘가 k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k가 5알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6알파의 제곱은 5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2알파 3알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돼서 알파는 2분의 1이거나 3분의 1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모든 실수 k 값의 곱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 k는 2값이에요. 그러면 이제 2분의 1일 때는 k가 2분의 1일 때, 알파가 2분의 1일 때는 4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되고요. 4분의 6. 3분의 1일 때는 알파가 3분의 1이면 9분의 1이니까 9분의 6. 3분의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하고 얘 곱은 역수니까 곱하면 1이 되겠네. 그래서 k값의 곱은 1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430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31번 같이 볼게요. 다음 2차 방정식에 두근의 차가 2일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x는 하나는 알파 플러스 2라고 놓을게요. 그럼 두근의 합은 두근의 차가 2일 때 그랬는데, 네. 그러면 두근의 합이 2알파 플러스 2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2알파가 마이너스 4가 됐고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알파가 마이너스 2면 하나는 마이너스 2고 하나는 0이었나 봐요. 그런데 두근의 곱이 얘랑 얘 곱하면 0이잖아요. 이게 m제곱 마이너스 2m이죠. 그러면 m의 m-2가 0이 되는 거니까 m은 0 또는 2가 되는구나. 근데 m이 0이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m이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 식에다 대입하면, 자, 대입해 보니까 3x의 제곱 m이 2니까 2x, m이 2면 8 더하기 1 9가 되네요. 두근의 곱은, 얘 두근의 곱은 뭐가 되니? 그러니까 얘가 알파와 베타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3분의 9 3입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431번이었고요. 자, 이제 432번으로 가볼게요. 계속 말을 했더니 입에 침이 말라. 두근이 연속인 자연수가 되도록 그랬으니까 한 근은 알파면 다른 근은 알파 플러스 1이라 하죠. 뭐 그지? 자, 그러면 두근의 합은 2알파 플러스 1이 됐고요. 얘가 m이 되는구나. 두근의 곱은 알파에 알파 플러스 1을 곱한 값은 m 플러스 1이래요.
그러면 알파하고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됐고 m 플러스 1은 m이 얘니까 얘한테 1 더하면 되죠. 2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넘기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지.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가 뭐가 될까?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실수 m의 값을 계산하라 그랬는데 m의 값이 지금 두 개가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두 근이 연속인 자연수라고 그랬거든. 근데 마이너스 1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뭐가 됐구나 2가 됐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근은 2가 근이 2하고 3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알파가 2니까 다 집어넣으면 5가 되죠. m은 그래서 5가 정답 이렇게 된 거지. 자 432번도 해결해 드렸고 433번 같이 볼게요. 433번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다음 것 같은데요. 얘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대요. 그러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예요. 그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두 근의 합이 0이 되는 거예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6인데 얘가 0이라는 얘기야. 항상 분수가 0인 건 분자가 0인 거죠. 그래서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6이 0이었구나. 그래서 m 플러스 3 m 마이너스 1이 0이구나. m은 마이너스 3 또는 1이구나가 된 거고요. 또 하나 잠깐 생각해 보면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근의 곱은 지금 이렇게 됐거든. 근데 얘가 0보다 적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0보다 적으니까 m이 1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아니고 죄송합니다. 잠깐요. 선생님 뭔가 숫자를 착각을 했나봐. 여기가 2인데 왜 내가 1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m은 1보다 크니까 m이 뭐가 돼? 2가 되겠구나. 미안합니다. 뭐 하다 보니까 가끔 뭐에 씌울 때가 있어. 그지? m이 2 433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434번 같이 가볼게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런데 다음은 두 근 알파 베타를 가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는 이렇게 근을 갖는데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때 실수 A, B에 대해서 A, B고 근데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번식에서 얘가 마이너스 A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B인 걸 알게 됐죠. 자 2번식에서는 이게 1번식의 내용이고요. 2번식은 두 근의 합이 이거 더한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B래요.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그럼 얘가 뭐가 되나 했더니 마이너스 A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B니까 따라서 A 마이너스 B가 2구나를 여기서 알 수 있었네.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1을 곱한 거예요. 얘가 뭐가 되냐면 A가 된대요. 두 근의 곱. 그러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이 A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B고요. 얘가 마이너스 A고요. 플러스 1이 A니까 2A 마이너스 B가 1인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럼 이식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연립해서 A, B 구해내면 되겠지. A 마이너스 B는 2고요. 2A 마이너스 B는 1이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빼면은 마이너스 A는 1이니까 A가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 넣으면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되고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3. 그래서 A, B의 곱이 3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434번도 풀이해 드렸습니다. 435번 같이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인데 얘의 두 근이 알파 베타고요. 얘 두 근은 이렇게 생겼대요. 그때 A, B의 값 구해라 그러니까 1번부터 우리가 식을 정리해 보면 알파 베타의 합은 그렇지 A가 되고요. 1번에요. 알파 베타의 곱은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죠. 그럼 2번식에서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얘를 더한 건데 얘가 마이너스 B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얘가 A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5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돼서 A와 B의 합이 마이너스 5구나 라는 거 하나 이렇게 뽑아냈고 자 두 번째 식에서 곱을 구하니까
알파 베타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렇게 곱한 값, 두근의 곱은 15래요. 그러면 얘가 A고 5잖아요. 그러니까 5A가 15, A가 몇이 돼? 3.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마이너스 8이 되겠네. 그래서 A, B 다음 같아지죠. 그러면 A 빼기 빼기 B니까, A 빼기 B니까 3 빼기 빼기 8, 11이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436번으로 갈게요. 자, 436번은요.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네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 알파 곱하기 베타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얘라고 그래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베타 마이너스 베타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두근을 갖는다는 거야. 그지? 자, 이때 실수 A와 B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제일 먼저 두근의 합 생각해 볼까요? 그럼 얘랑 얘 더한 거 알파 마이너스 1 하고 베타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이거 더한 거는 뭐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 됐고 얘 1이고 얘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럼 얘가 두근의 합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가 되거든요. 근데 0이네요. 그럼 A가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A는 구했고 이제 B만 구하면 되네요. 두근의 곱이 B예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베타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자,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니까 얘도 1이고 얘도 1이에요. 근데 여기만 이제 알파 베타 바깥으로 빼면 이렇게 묶어주면 얘가 플러스가 되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래서 요 1, 1 합해서 2가 됐고 여기가 알파 베타가 얘가 1이니까 우리는 이제 알파 제곱 베타 제곱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그래서 2가 됐고 요 안에서 3의 제곱 9가 됐고 7이 되죠. 2 마이너스 7.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5. 보기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 12까지 풀어드렸고 다음 영상에서 유형 13, 유형업 그 다음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